의미 없는 경험은 없다. 2년 전엔 백패킹이라는 걸 즐겨 했다. 그때는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터라 백패킹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 저녁까지 버틴 후에 또다시 알바를 가기도 했다.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내가 선택한 경험이기에 전혀 후회는 없었다. 한여름에 혼자 18kg이나 되는 배낭을 메고 산을 올라가 아무도 없는 정상에서 잠을 자기도 했고, 어느 날엔 피자 한 판을 사들고 올라가 정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피자를 나눠 먹기도 했고, 때로는 한겨울에 텐트 대신 패딩 하나만 입고 자기도 했는데, 그런 추억들은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 누군가는 나의 이런 행동을 보고 무모하다 말할지도 모른다. 또 누군가는 그런 경험을 통해 얻은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볼지도 모른다. 내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었던 건 지금이 아니면 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은 당장 시작해 보는 게 좋다는 것. 예전에 난 왜 그렇게 무모할 정도의 행동을 하고 다녔나 생각해 보면 그때가 아니면 하지 못할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일은 해야 하는 성격도 한몫을 했지만 결국 모든 순간들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에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만큼의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가슴 뛰는 일이 머릿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쩌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과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비록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그게 과연 의미가 없는 일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만약 누군가가 내게 무언가 생각해 놓은 일이 있는데 이걸 정말 해도 될지 말아야 할지 물어본다면 그렇게 대답할 거다.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면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의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당장 시작해 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하고 싶을 때 하지 않으면 할 수 있을 때가 와도 하지 못할 거라고. 성과보단 성취를 위한 삶.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이나 실패보단 눈에 보이는 화려한 모습과 돈에만 치우쳐 돌아가고 있다. 과정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는 걸 간과한 채로 누구나 빠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일부는 생각이나 이유 없이 따라하기도 한다. 때로는 나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눈으로 직접 보이는 성적과 결과적인 수치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지만 시야를 넓게 바라보려 노력하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물론 돈과 겉모습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남의 길을 따라가는 것보단 나만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단기적인 목표나 결과보단 장기적인 행복이 더 중요하다. 결국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많을 것이고 앞으로 더욱 많은 경험을 해나갈 테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단 눈에 보이지 않는 묻어남과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갈 테니까.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기보단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보단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수 있기를. 성과를 위한 삶보단 성취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숫자만이 내 삶의 전부를 보여주고 증명해 주는 건 아니니까. 나만의 작은 약속. 무기력해지는 날에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작게라도 만들어 놓는 편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기,
하루에 책 10분 이상 읽고 생각 정리하기, 새벽 2시 전에 취침하기 등 신기하게도 나와의 약속을 하나씩 만들고 지켜나갈 때마다 드는 감정은 귀찮다거나 지루하다거나 하는 시시한 느낌이 아니었다. 나도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해봤으니까 다음번에는 뭘 해볼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이렇듯 내가 정해놓은 목표나 계획을 해결해 나가면서 부정적인 감정은 점차 사라질 수 있었다. 신기했다. 누군가는 거들떠보지 않은 작은 행동일지라도 나에게는 최고의 성취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극제라는 게 참 웃기기도 했다. 삶이 조금씩 울렁이는 느낌이 든다면 본인과의 작은 약속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하루에 3분 정도 산책하기라든지 잠들기 전엔 휴대전화를 5분만 만지기라든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소한 것들이어도 괜찮으니 말이다. 자신감과 자존감은 대단한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조그마한 성취감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니 힘들고 우울한 감정이 들 때가 온다면 나와의 약속을 하자. 하루의 힘. 불과 4년 전 이렇게 사는 것보단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하고 싶은 일은 없고 하기 싫은 일만 있었기에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하지만 결국 죽지는 못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고 행복이란 걸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가족에게는 얼마나 큰 민폐이고 고통일지 알았기 때문이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한 건 오직 하루를 더 살아내는 것. 대단한 꿈을 꾸거나 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한 번이라도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하루만 더 하다 보니 지금의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내가 나를 봤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딱 하루만 더 살아보자.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지금 하루만 더 삶을 살아내는 것에 집중하자. 그 하루의 힘을 믿는다. 그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을 응원한다. 결국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거라는 걸 믿는다. 나도, 당신도, 우리도 모두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걸 믿는다. 가끔씩은 단순하게 계획을 하면 할수록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생각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내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거라는 고정관념을 가졌던 적이 있었다. 어떤 일을 시작해 보기도 전에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잠시 미뤄두고 다른 일을 했고,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더 괜찮은 것들이 눈앞에 나타날 거라며 나를 가둬두기도 했다.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 어떤 간단한 일도 시작하지 못했다. 그렇게 나는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라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 믿던 시간은 흘러갔고 선택의 기회는 곧장 사라지기 마련이었다. 시작하기도 전에 미래를 짐작했던 나는 항상 뒤처지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러면서도 더 최악이었던 건 좋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충분히 잘 버텨낸 사람이라고 또다시 위로를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저버리는 실수를 하고 나서부터는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단 시작하고 나서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기에 강제적인 환경을 만들면서 해내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었고 결국 선택을 미루는 습관이 부질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 완벽한 때는 없다. 물론 앞으로 계속해서 더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며 좋은 기회가 생기겠지만 최고의 선택은 지금일 뿐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빠르게 시작하고 빠르게 실패해 보는 것. 이건 내 길이 맞는지 아닌지 우선적으로 판단을 내려보는 것이었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쉬운 일부터 조금씩 늘리며 형태를 만들어 나가면 우리는 결국 원하는 것에 더 빠르게 다다를 수 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 별로인 관계에 감정을 낭비하며 유지하는 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관계인가요? 건강이나 규칙적인 습관을 위한 운동이 아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몸매를 가꾸는 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운동인가요? 행복하지도 않은데 행복하다 말하며 사실은 행복한데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복인가요? 명확한 이유도 없이 미래를 위해 돈과 시간을 아낀다면 그건 도대체 무엇을 위한 투자인가요? 누군가가 하지 말라거나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만 듣고 직접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면 그건 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삶인가요? 나를 비추는 거울. 한때는 타인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알아내려고 했던 적이 있다. 궁금증이라는 이름의 욕심에 집착을 더해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했고 타인의 생각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면 답답하다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 못하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불안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둘 사이의 침묵을 한시도 견디지 못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질문을 억지로 만들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나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버럭 화를 내며 서로의 관계를 더욱 망치기도 했다. 하지만 타인의 생각을 알아내려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을 뿐 내가 타인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았으니 타인도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악순환이었다. 누구에게나 타인의 생각을 알아내고 싶은 순간이 있다. 때로는 나처럼 궁금증 때문에 타인과 멀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마음의 문은 억지로 열어보려 할수록 굳게 닫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상대방이 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놔야 하는 이유도 나도 타인에게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을 이유는 없으니 답답해하는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일 뿐이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름 아닌 나다. 내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나에 대한 타인의 인식도 마음을 여는 정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관계를 생각했을 때 불만이 있거나 불안해한다면 남이 아닌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깊이 사랑하고 있는 관계라면 더더욱. 관계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니까. 간단한 사실. 남에게서 이유를 찾으면 불행해진다. 반대로 나에게서 이유를 찾으면 삶이 행복해진다.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건지 생각할수록 내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게 된다. 남에게 관심을 가지면 불행해진다. 반대로 나에게 관심을 가지면 행복해진다.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고도 뻔한 사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평생을 알아가도 모르는 사실이기도 한 것. 개인의 행복. 막연히 행복하다고 싶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뭘 해야 행복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건지, 왜 행복을 원하는 건지에 대해 제대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다. 이제 와서 나만의 행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서 드는 생각은 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단 한 사람과 있을 때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 누군가와 연락을 하며 감정을 교류하기보단 나만의 세계에 집중할 때 삶의 이유를 찾고 행복을 느낀다는 것. 하기 싫은 일을 버텨가며 돈을 버는 삶보단 비교적 적더라도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해야 행복을 느낀다는 것. 저렴한 물건을 살 때도 빠르게 장바구니에 담는 것보단 이것저것 하나하나에 신중하게 골라가며 장바구니에 담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이었다. 행복의 의미는 저마다 다르다. 누군가는 나와 반대로 남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활동적인 것이 취향과 취미에 더 맞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순간이 최고의 행복이 될 수 있다. 다들 나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타인의 화려한 삶을 모방하지 않고 나만의 행복에 대해 사색해 볼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행복의 모습일 거라 생각하니까. 누구도 내 행복을 대신해 줄 사람은 없다.